3교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742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8월 1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6월 2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경신월 갑진일이 되겠고 일진은 갑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 갑목 일간이 금왕절인 신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를 보는 방식입니다. 신월에 갑목 태어났을 때 사주를 어떻게 분석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 사주는 8글자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태어난 날의 일간이 되겠습니다. 일간이 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사주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 8글자 다 똑같은 글자가 아니라 일간과 원령, 월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시고요. 오늘 일간 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천간이 되겠고,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이라고 하는 천간, 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목이라고 하면 물상으로는 나무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지만 물상이 아니라 사람이 느끼는 기운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따뜻한 온기, 여러분들 겨울에 패딩 같은 거 입거나 또는 목화솜 이불을 덮으면은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죠. 그 온기가 바로 목의 기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따뜻한 온기를 주관하는 계절 바로 봄이 될 것이고요. 천간으로 갑목,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 천간으로 봄이라고 하면 지지로는 인묘진 동방이 바로 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봄에 해당되는 계절이 인월, 묘월, 진월이 되는 것이고, 목은 청색, 파란색을 주관하고, 그 다음에 좌청룡, 우백호라고 해서 봄은 청룡이라고 하는 신이 주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룡, 좌청룡, 우백호섬, 신유술, 서방은 백호가 되는 것이고, 좌쪽, 동쪽은 청룡이 된다. 그리고 인의, 예지, 신이라고 하죠. 오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이 주관하는 오상은 바로 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일간들, 갑목일간들이라든가 또는 을목일간들, 꼭 을목일간이 아니더라도 사주에 목이 용신이거나 또 희신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마음이 온후독실하고 인자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배려해 주려고 하는 그런 포근한 온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 천지건 목민관이라고 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봉사하는 그죠? 청룡상 같은 그러한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목인 사람들이 또 많이 있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무, 온기, 봄, 그 다음에 청색, 청룡, 인의, 예지, 신 중에서 인을 주관한다라고 보는데, 갑목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또 별도로 있죠. 양목이냐 또는 음과 양으로 구분해서 갑목이 음목인지 아니면 양목인지를 구분해 봐야 되는데, 갑목은 음양이 중요해서 갑목은 양목이 되는 것이고요.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갑목 다음으로 나온 목이 바로 또 을목인데, 을목은 같은 오행으로는 목이지만은 을목은 음에 해당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을목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갑목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음양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좀 대조되고 대비되는 그런 관계이지만, 하나의 태극이라고 하는 것, 하나의 무극이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분화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양목이 있으면 음목이 있는 것이고요, 음목이 있으면 양목이 있는 것이다.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인데, 성질은 어떻다? 서로 좀 상반되고 대조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갑목 같은 경우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죠. 양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크고 단단하고 곱고 곧고 흙 같으면 높고 이런 개념으로서 좀 동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양목인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단단하고 곧은 나무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물상으로는 대림목이라고 표현해요. 큰 대자, 숲을 임자, 나무 목자. 그래서 큰 숲을 이루는 나무, 여러분 산에 가게 되면 소나무라든가 오동나무라든가 전나무라든가 또는 편백나무 같이 휘어지지 않고 곧게 큼직하게 자라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산에 가게 되면 풀도 있고요, 야생초도 있고, 나무지만은 조금 작으면서 좀 휘어져 있는 그런 나무들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둘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갑목은 곧고 크고 단단한 향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큰 나무가 바로 이 갑목인 것이고, 그래서 갑목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성격들이 좀 대쪽같이 고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휘어지지 않고 조금은 고지식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은 어떻게 해서든 좀 관철시키려고 하는 보스 기질이 있는 것이 또 갑목 일간들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갑목의 용도 뭐가 되겠습니까? 큰 나무, 예를 들어서 참나무라든가 전나무 같은 것 또는 큰 소나무 같은 경우는 그냥 1000년, 2000년, 3000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갑목은 어느 정도 잘 자란 성목이 되었을 때, 다 자란 성목이 되었을 때는 이를 베어서 뭘로 쓴다? 제목으로 쓰는 것이 갑목의 용도. 좋게 표현하면 동량지목이라고도 하고요, 동량지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갑목의 용도라고 하는 것은 다 큰 나무는 베어서 큰 제목으로서 큰 집을 지을 때 기둥으로 쓰거나 큰 궁궐을 지을 때 기둥으로 쓰거나 대들보로 쓰는 그러한 제목으로서의 용도라고 하면은,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목이 아니라 양류목이라고 해요. 양류목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휘어지고 연약한 성질의 개념의 목을 말하죠. 그래서 화초, 꽃을 피우는 화초라든가 또는 화목이라고 해서 꽃을 피우는 꽃나무 같은 개념이 바로 이 을목이 되겠습니다. 자, 화초를 뜯어다가 우리가 궁궐을 지을 수 없고요, 풀을 뜯어다가 우리가 큰 배를 만들 수 없습니다. 오로지 을목,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용도가 있다? 꽃을 피우는 용도, 즉 목화 통명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오행으로 목이라 하더라도 양목인 갑목이냐 또는 음목인 을목이냐에 따라서 그 용도가 다르죠. 사람으로 치면 남자하고 여자의 차이인 겁니다. 남자같이 좀 튼튼하고 좀 이렇게 우람한 성격의 남자들은 국가를 지키거나 도적을 잡거나 이렇게 좀 강한 일을 하는 거지만, 여성 같은 경우는 집안 또는 집안의 아이를 또 키울 수 있고, 또 여자가 나름대로 또 미적 감각 같은 것도 있으니 또 남자에 대비되는 그런 것들을 또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개념은 서로 대비되는 것이지만, 음은 양을 보완해주고 양은 음을 보완해주는 그러한 관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신을 취용할 때 갑목 같은 경우 다자란 성목으로 볼 때는 이 나무를 작벌, 베어내야 되기 때문에 경금이라고 하는 금으로서 갑목을 작벌하고요. 단 경금이라고 하는 도끼 또는 경금이라고 하는 전기톱 같은 걸로 갑목을 베어낼 때는 날카롭게 날이 서 있어야지만 갑목을 깔끔하게 재련할 수가 있겠죠. 목수가 있는데 톱을 제대로 갈아놓지 않고요, 도끼를 제대로 갈아놓지 않았고요, 대패를 제대로 갈아놓지 않아서 날이 무딥니다. 이런 연장 가지고 갑목을 재련하는 것이나 갑목을 뜯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갑목이 경금을 쓸 때는 항상 정화를 대동해서 경금을 단련해서 경금을 날카롭게 해야지만 그 경금이 갑목을 깔끔하게 재련해서 큰 제목으로 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갑목의 기본적인 용신치용법이 되는 것이고, 을목 같은 경우에는 을목을 작벌해서 우리가 큰 궁궐을 짓고 하지 않죠. 을목은 목화 통명이 돼서 꽃으로 피우는 용도가 있다 하였으니,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햇볕과 적당량의 물이 있어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하고 햇볕이 비춰서 따뜻하게 해준다라고 하면 을목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양목인 갑목과 을목인 을목은 이렇게 차이가 있겠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목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표현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 달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태어난 달의 지지, 월지, 월령, 월원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춘하, 추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이 안에는 왕쇠,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왕, 그 다음에 한열,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 따뜻하냐 서늘하냐 또는
말라 있느냐 아니면 습해져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월령이다. 물론 시지에도 그런 개념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월이라고 하는 것은 큰 달의 개념이고 이 시지는 한 하루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시지보다는 그만큼 월령, 태어난 달이 그만큼 중요하고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시지는 계절의 개념이 없습니다. 계절은 오로지 월지의 몫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명리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포인트가 바로 왕세와 한열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뭘 해줘야 된다? 중화를 이루어 주어야지만 어느 오행이 너무 왕해도 안 되고요. 어느 오행이 너무 약해도 안 되고 각각의 오행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잘 이루는 사주가 좋은 것이다. 이렇게 견제와 균형이 잘 이루어져 있는 사람 성품 자체가 진짜 모나지 않고 공평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이 냉철할 땐 냉철하고, 사람이 온유독실할 때는 온유독실한 그러한 마음과 또 엄청난 해박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러한 견제와 균형, 중화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주가 너무 추워도 안 되고 너무 더워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한난조습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잘 이루어져야 된다. 사람이 너무 뜨거우면 퍼져버립니다. 사람이 너무 추우면 옹색해져 버리죠. 거기다가 더운데 건조하다, 이거 큰일 나는 것이고요. 추운데 한습하면 더 추워지겠죠. 그래서 한난 조습도 잘 중화가 이루어진 사주가 좋은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주를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뭐 신살 이런 거 자꾸 보시지 마시고 사주라고 한 것, 왕세와 한열의 균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태어난 월을 보게 되면 신월이죠. 절기를 보게 되면 절기는 신월의 절기는 뭐가 있습니까? 입추와 처서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입추와 처서 중에서 중요한 개념은 입추가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입추가 되어야지만 전달인 미월에서 지금은 신월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절로는 여름에서 늦여름에서 지금 가을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월이 되면서부터 신유술월이라고 하는 가을로 접어들게 된다. 그 다음에 신유술월은 금이 왕한 금왕절이죠. 인묘지는 목이 왕한 목왕절, 그 다음에 해자축은 수가 왕한 수왕절, 그 다음에 사오미월은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되죠. 신유술 금이 왕한 계절, 금이 득령한 계절이면서 특히나 신월은 금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월 같은 경우에는 유월은 금의 제왕지가 이렇게 되다 보니 신월과 유월이 12달 중에서 가장 금이 왕한 계절. 단 여러분들 금이 왕하다라고 하면 금이 왕하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금은 수를 생하는 역할을 하게 되니 금이 왕하면 자연적으로 수가 세력을 얻게 되는 것이고, 금은 어떻게 됩니까? 목을 극하게 되니 금이 왕할수록 목은 약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토가 금을 생할 때 금이 왕해지면 토는 더욱더 약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유추해서 알아두셔야지 사주를 볼 때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면에서 사주를 생각하고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신월이라고 하는 계절, 이러한 계절인데 태어난 일간이 뭡니까? 금방 말했던 간목이죠. 간목이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이 목을 극하게 되니 신월의 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약하겠죠. 신약. 특히나 신월의 간목은 포태법으로 절지가 되는 것이니 굉장히 약하지만은 우리가 계절적으로 봤을 때 신월, 그 다음에 신월과 유월, 뭐 수월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신유월은 가을이죠. 가을. 나무는 봄에 꽃을 피우고요. 여름에 봄에 꽃과 싹을 피우고 여름에 결실을 어느 정도 맺은 다음에 이 가을이 되면 결실을 맺고 나무는 어떻게 된다? 노목이 된다. 이렇게 보였던 이제 늙은 나무 다 자란 성목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을 되면 큰 나무는 작벌해서 그야말로 제목으로 쓰고요. 작은 나무는 뭘 합니까? 전지를 하죠. 전지. 쓸데없는 가지들을 이제 끊어내서 올 겨울에 겨울을 잘 지내고 내년에 또 튼실한 나무로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가을에 이제 이렇게 전지를 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목으로 쓰기 위해서는 신월의 유월의 간목이 신왕해야 되겠죠. 신왕하면 신왕할수록 제목이 어떻게 되면 큰 제목으로 쓰이는 것이면 신약하면 그냥 전지하는 개념, 아니면 진짜 신약한데 금이 왕하게 되면 이때는 그냥
그야말로 부직갱이로 화목으로서 땔감으로밖에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신월이라든가 유월에 간목이 동량지목으로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간이 신왕함을 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간목이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약하고 관살이 칠살이 망하죠. 이렇게 해서 저 간목을 배워서 동량심으로 쓰기 위해서는 원령 자체에서 칠살 경금이 왕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화를 이용해서 경금을 갖다가 단련함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경우에 지지로 뭐 인목이라든가 인목 또는 묘목 등이 있어서 하다못해 해수 정도 이렇게 있어서 간목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하면 이때야말로 뭐다? 간목이 큰 제목으로서 쓸 수가 있겠다. 예를 들면 정화가 투출하게 되면 정묘시가 되거든요.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경금까지 투출되어 있다. 이거 명리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간이 왕하고 신왕하고 신왕 살고 유제면 출장 입상이다. 출장 입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냐면 출장 입상, 이건 뭐냐면 일간이 왕하고, 여기서 신왕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하다라는 뜻이고, 살고라고 하는 것은 칠살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유제라고 하는 것은 제함이 있다, 정화로서 경검을 이렇게 단련하게 되면 일간도 왕하고 그 칠살도 왕하고 그 칠살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힘까지 얻게 되면 나가서는 출장이죠. 출상이 아니고 출장 입상이라고 해서 나가서는 명장이 되는 것이고 들어와서는 명재상이 되죠. 옛날 김종서 장군 같은 그러한 들어와서 명재상, 나가서는 명장수, 오랑캐들이 덜덜덜덜 떨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부귀 영화를 크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월의 간목은 정화 경금을 쓰되 일단 일간이 왕하면 왕할수록 좋다, 여기까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월에 물론 일간 자체도 뭐 뿌리가 없지 않아 있지만 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것이 토가 많게 되면, 토는 재성이긴 하지만 재성이 뭘 생해합니까? 관을 생해죠. 칠살을 생해죠. 이걸 갖다가 부건파처라고 합니다. 부건파처가 되는 경우에는 일간이 어느 정도 힘이 있을 때, 세력을 가졌을 때 부건파처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일간에 세력이 없을 때는 이거는 제살 대왕이 된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좀 더 명리를 깊이 있게 공부하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건파처하고 제살 대왕을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을 한번 가지시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간목 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 볼 때 일간의 특성, 원령의 특성, 다음으로 세 번째 중요한 것 격국이 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고요. 월지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되죠. 신금은 양금, 지지로 육 금은 음금이 되죠. 양이 되는 것이고, 금이라고 하는 것이 목을 극하는 관계, 월지는 금이 일간 목을 극하는 관계, 극아자라고 하죠. 극아자, 나를 극한다. 극아자는 관성이라고 육친상 표현을 하고요. 관성은 정관과 평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평관은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도 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음대양 또는 양대음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관이라고 하고요. 평관 또는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편관칠살이 되는 것이니, 오늘은 양대양의 관계니 편관칠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월의 간목이 태어나면 편관격 또는 칠살격이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 원령 신월은 금이 왕하지 목이 왕한 것은 아니죠. 일간은 약하고 살이 왕한 신약사랑 또는 살중신경한 그런 사주 구조가 되는 것이다. 일간이
약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일간이 약한 경우에 일간을 도울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인성이라든가 비견, 겁재가 필요한데, 상황에 따라서는 살중신경인 경우 인성이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비견, 겁재가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월의 간목은 인성으로서 살인상생해 주기보다는 비견, 겁재를 얻은 연후에 상관제사라는 것이 국세가 더욱 좋아진다라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이라고 하는 글자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신이라고 하는 글자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지장간 초기가 될 것이고요. 임수라고 하는 지장간 중기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지장간 본기, 전기가 되겠죠. 그래서 무토 정간에 투출하게 되면 격용신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얘는 없는 것과 같고요. 만약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투출하게 되면 양목이 양수를 받기 때문에 이때는 편인 격에 뭐다 살인상생하는 구조가 되는 것인데, 살인상생이 좋다고 했습니까? 상관제살이 좋다고 했습니까? 그래서 신월의 간목은 물이 많은 것보다는 오히려 화가 일간이 왕한 상태에서 화를 보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자, 월간 보게 되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원한적인 원령에 있는 본기 경금이 천간에 투출했죠. 그러면 당연히 평관 칠살격에 더욱더 신약 살왕한 살중 신경한 구조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월간에는, 연간에는 개수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 개수는 물론 신에 통근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이 신 중에 있는 임수가 투출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격을 잡지는 않습니다. 이건 칠살격에 인성을 봤으니까 이런 경우는 살인상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뭐 왕금이 나를 공격하는 것 정도는 피했다라고 보는데,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연에 이렇게 묘목이라고 하는 간목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양인이 있고요. 일지에도 진토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얻었기 때문에 간목 자체가 약하지 않은 상태라면 정화를 봐도 금을 갖다가 제살하는 쪽으로 갔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렇게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정화를 보더라도 이 개수가 정화를 갖다 공격하게 된다라고 하는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화를 보는 게 좋을까요? 화를 보지 않는 게 좋을까요? 제가 봤을 때 화를 보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시. 자, 갑자시가 되게 되면은 금왕절인 신월이라 하더라도 자, 진, 신을 모두 갖추게 되면 뭐예요?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고, 개수까지 투출되어 있으니 이거 금수, 수도 세력을 엄청나게 얻었습니다. 금수 왕량이라고도 표현하죠. 대단히 한습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단 정화가 됐던 병화가 됐던 화를 얻어서 뭘 해줘야 된다? 한습한 국세를 조후해줘야 되는데, 원국에 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 화를 얻기 위해서는 금순으로 가게 되면 더욱더 사주가 한습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요. 병인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정화로서 경금을 갖다가 단련해서 간목을 갖다가 작벌해서 제목으로 쓰기는 좀 어렵죠. 정화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인의 간목의 뿌리를 또 얻었죠. 이거 임묘신 방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방압이 아니라 그냥 목의 뿌리가 튼튼하다 정도 보면 되는 거고, 화를 얻었기 때문에 화로서 따뜻하게 조후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아쉬운 점, 정화가 없다라고 하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요거 같은 경우는 병화를 얻었고 일간도 매우 튼튼하니 이런 경우에는 그 목화운보다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도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정묘시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병화는 없고 정화를 얻었습니다. 정화로서는 능히 경금을 단련하고 경금이 다시 목을 작벌해서 동량시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구조. 간목이 진, 묘 두 개 뿌리를 얻었기 때문에 간목도 약하지 않습니다. 이때 병이 되는 것은 역시나 인성인 개수가 병이 되는 것이고, 개수가 왜 병이 되냐? 용신으로 써야 될 화를 갖다가 극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요 개수는 운이라든가 대운이라든가 세운 같은 데서 이렇게 좀 재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목화운보다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무진시 되면 어떨까요? 이거는 아까 말했던, 제가 이걸 말했죠. 부건파처라고.
이것이 바로 북원과 파초로 볼 수가 있는 구조가 됩니다. 간목이 진진에 뿌리를 뒀죠. 그 다음에 간목은 묘에도 뿌리를 뒀습니다. 칠살이 왕하다 하더라도 능이 어느 정도는 감당할 여력이 있는데, 토가 무토가 도출해서 금을 생하게 되면 이 토는 다 이 진진 무토는 다 어떤 편? 금편이죠. 금을 도와서 나를 공격하게 되는 것이니 일간은 약하지 않더라도 재성을 두려라. 북원파처입니다. 그래서 지 아비가 건강하더라도 처를 두려워한다. 이거 처덕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처가 무섭다는 얘기죠. 처로 인해서 내가 큰 변고를 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북원파처가 되는 것이고, 기사시는 뭐 사화를 얻었다 하더라도 기토천간에 도출되는 것이 좋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일단 경호시 같은, 제가 모르겠다라고 하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렇게 흘려 들으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정화는 아니다 하더라도 오화를 봐서 오화를 가지고 경금을 단련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거 신월에 경금 2개 투출했으면 오중 정화 하나 가지고는 조금 금을 단련하기는 좀 어렵겠다.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목화운을 얻어서 화가 좀 살아나는 것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야지만 이 왕금을 갖다가 정화가 단련할 수 있겠다라는 것. 그 다음에 임신시 또는 계유시가 이렇게 됐을 때는 금왕절에 달이 금수를 보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수왕령이 한습에 지게 되니 반드시 이런 경우에는 화를 얻어서 조후해야 된다. 금수운이 좋아요? 목화운이 좋아요? 당연히 이거는 목화운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임신 계유시는 을해시는 해수를 얻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가 부족한 사주이다 보니 금수운으로 가서 한습해지기보다는 목화운으로 가서 온기를 얻어야지만 되겠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금이 투출해서 원한적인 칠살 편관격에 화를 원국에서 3주에서 한 점을 가졌었다라고 하면 좀 좋았을 것인데, 원국 3주 안에 화가 없었기 때문에 생시에서 화를 얻는 조건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병인 정묘시, 기사 경호시 정도였는데, 이때는 뭐 예를 들어서 금순으로 갈 때는 병인시 정묘시 정도가 좋을 것 같고요. 경호시 같은 경우에는 화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목화운으로 가야 되는 사주는 임신기유시, 을해시 정도, 갑자신도 목화운으로 가야 되는 것이 해서 운이 어느 쪽으로 행하느냐에 따라서 생시를 고르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이 좀 이게 눈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것도 눈에 이제 띄일 수가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특히나 이제 내가 애를 낳아야 된다, 뱃속에 태중에 아기가 있다는 사람들은 남들한테 이게 전적으로 돈을 주고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사주를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 수행한다, 마음 수행한다라는 마음으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고요. 내일 화요일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